예, 2022년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그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그 팔레스타인과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 쪽의 한국 시민사회가 그동안 평화를 협력해왔던 활동에 중심적으로 활동해왔던 분을 초청해서 왜 그런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그 황보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활동하시는 활동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황보현입니다. 저는 기독교대학감리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현재는 NCC 내에서 여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내 만연한 성차별 문제들이나 시민사회 이슈들 그 부분들을 교회 내로 가지고 오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최근에는 계속 교회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하고 자료집 내고 교단과의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 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연대도 하고 있는데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나 또 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 폐지저지 전국행동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는 그 NCC 여성위원회에서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신데, 과거에는 이제 그 국제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한국의 규명혁화 운동에서 그 팔레스타인 이슈를 처음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초기부터 열심히 해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그 NCC가 그동안 그 팔레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2015년부터 국제위원회를 간사로 섬기게 되었고 그중에 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를 2018년에 진행하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 관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한국교회가 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하지 않지? 팔레스타인 평화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문이 좀 생겼고 도전이 생겨서 2017년 8월 25일 부터 2021년 9월까지 팔레스타인 이뉴스라는 것을 준비해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더 이상 발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쉬움으로 남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사빌 공동체라고 팔레스타인 내 그 기독 시민 운동을 하시는 그룹들이 있는데 계속 매주 기도문이랑 주요 이슈들에 관련된 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서 저희 한국교회에다가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번역해서 안내하는 일을 했고요. WCC가 발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슈나 이스라엘 평화 관련된 문건들이 있으면 자료집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 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증언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가 갖고 있던 이슈나 단체 활동들, 그 다음 팔레스타인 문화를 알리는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팔레스타인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었는데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 이후에 저희가 팔레스타인 이뉴스 1년 발행하고 그 평가 모임도 갖고 영화 상영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전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CC가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거부되고 억압적인 통치 제재로 인해서 폭력이 계속 일상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에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의 연대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그 선언문도 같이 발표를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성지 방문하는 등 프로그램들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WCC가 계속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 주간 9월 셋째 주 주간인데요. 그 주간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교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료집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팔레스타인 교회의 양국교회 협의회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NCCK 실무자로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기는 했는데요.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땅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팔레스타인 현장의 동행자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올리브나무 캠페인이 진행되는 곳도 방문하고 신학자들과 주요 지도자들과의도 만남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하는 기획, 우리는 그거를 좀 대안적인 좀 팔레스타인 땅을 밟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한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에큐메니컬 동행 프로그램이라고 EAPPI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좀 계속 파송할 수 있도록 회원교회들과 연대하고 연락하면서 파송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EA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생활해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제위원회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슈에 관심하게 되었고 그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 이제 활동 해주시면서 이제 NCC 기관 소개를 좀 해주셔서 그 바로 이제 NCC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먼저 여쭤봤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제 2018년도 방문했던 것들에 대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뭐 좀 잠깐 소개 말씀도 좀 해주시긴 했지만 NCC에서는 뭐 그렇게 활동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했던 시기랄까 뭐 언제부터 왜 이런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 관심하셨는지 좀 특별히 개인적인 뭐 소회를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그 국제위원회 담당하면서 다양한 평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하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어느 날 책상에 팔레스타인 관련된 책자랑 예배문 리터지가 있었고 그거를 보는데 사진 한 장이 사실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그 풀이 이렇게 조금 있는 그건데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곳에도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조끼를 입고 배웅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처음 보고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지? 이 사진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동행 프로그램의 EA가 그 장벽을 지나는 그곳을 통과하는 그걸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하고 있지?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왜 관심하고 있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저희 NCC에 온 친구 중에 유키 나가오라는 목사가 협력 동역 선교사로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그 팔레스타인에 일주일간 다녀왔던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 부분에 한국교회가 관심하면 좋겠다. 특히 시오니즘과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슈를 좀 잘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성경에 대한 해석도 저희 안에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문화를 좀 알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조금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희 국장님 신승민 목사님이랑도 얘기하면서 몇 권의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신 것들이 그때 마침 WCC에서 인터뷰한 분들을 팔레스타인 이슈를 위해서 평화활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도 작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뉴스를 갑자기 발간하자 이렇게 되었고 국제위원회 내에는 뭐 팔레스타인 이슈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활동하시거나 그 글을 쓰시는 분은 그 당시에는 안 계셨는데 찾다 보니까 또 모이게 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윤희 선생님도 여기에 포함되셨지만 국제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제안이 되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충격과 도전들이 오면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WCC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걸로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중에 EA 또는 EAPPI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아마 다른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우선 이제 EAP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소개 말씀을 간략하게 좀 먼저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EAPPI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에큐메니컬 동행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이 군대의 그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계속 이제 이동도 반대하고 모두 다 행동을 다 제약하고 사는 것 자체를 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의 동행자들을 모집하고 파견하는 국제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EA가 이렇게 동행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총을 겨누거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무차별한 폭행과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 제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EA들 동행자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보호가 된다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3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고, 팔레스타인의 여성과 어린이가 국경을 넘을 때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제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 주민들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옹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운동가들이 이곳에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보통 한 번 3개월 활동할 때 25명에서 30명 정도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18,0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이 일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파견도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EA로 동행자로서 팔레스타인에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2018년에 갔을 때 그들의 행동에 오전에 한 몇 시간 정도밖에 참여는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참여하면서 보람과 뿌듯함, 감사함이 사실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 하나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APPI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에큐메니컬 동행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도 2017년도에 그 EAPPI 프로그램에 잠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 그 시민사회나 교계에서도 매년 꾸준하게 좀 참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2018년도에 그 NCC나 그 YMCA, AWC 이렇게, 소위 리더십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 교계의 리더들이 그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게 어쩌면 아마 처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던 방문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문했던 목적과 그리고 또 방문에서의 그 활동 또 성과가 있다면, 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 4월 22일부터 28일 부활절 지나고 바로 팔레스타인에 방문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회원교회들에서도 관심은 있으셨는데 일정상 못하신 분들이 꽤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12명 정도 참여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에 이제 방문했는데, 우선 목적은 사실 되게 뚜렷했습니다. 3가지였고 심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신학과 교회가 있다라는 거를 한국 교회에 알리는 것 자체가 사실 낯선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평화? 무슨 이슈야? 막 이런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기독교의 신학과 선교를 배우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정착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자, 그래서 좀 경험을 하자, C사이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목적을 가졌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교회랑 시민사회의 에큐메니컬 연대를 확장한다. 이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랑 지금 아까 말씀하신 YWCA나 YMCA나 이런 그 시민사회들이 현장에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컨설테이션 같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서 그 목적을 가지고 3가지로 가지고 활동을 이제 타임테이블을 짰고요.
중에 한국교회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했던 활동을 2011년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시민사회들이 했던 활동들을 쭉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 양국,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교회 간이 어떤 공동의 행동들을, 현안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협의안을 만들고 공식 문서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한팔 공동 한팔교회 양국 공동 워킹그룹, 네, 조인트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었고, 그쪽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게 좀 딜레이 됐고, 그러다가 기다리는 중에 한국 분들은 한번 한국 워킹그룹을 좀 모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EA는 동행자 프로그램에는 한 사람씩 매해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관심하겠다. 그 다음에 뭐 대안적인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우리가 가겠다. 그 다음에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재정도 좀 모금하겠다. 여러 그 공동의 플랜들을 짰었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계속 나누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팔레스타인 소식을 계속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어서 그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위원회가 조직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변경이 계속 되다 보니까 포지셔닝에 따라서 위원들이 그 파송이 좀 바뀌셔요. 그래서 그 당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위원회 조직에 따라서 저희가 워킹그룹도 잘 못 모였고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WCC의 사무국 그 파송되신 분도 은퇴를 하셔가지고 연락이 조금 컨택 퍼슨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 조금 흔들리게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그때 당시에 벌써 한 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한팔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그 운동 과제들이 양국의 그 잘 잊지 않고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내년부터라도 좀 잘 추진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질문이 좀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그 딱딱한 질문인데 한 가지 그냥 소프트하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이제 2018년 방문했을 때 이제 우리 한구현 선생님도 같이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리딩해서 했는데 그때가 첫 방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팔레스타인 현지에 갔을 때 느낌이랄까 이런 소회가 좀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첫 번째로는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낯설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녀오신 분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사진이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스럽고 웅장하고 막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희열이 좀 막 차가지고 막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갔을 때는 예수가 탄생했을 때의 그런 그 현실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말구이에 오셨던 것처럼 그 현장은 되게 조금 처참했고, 과연 이곳에 평화가 있을까라는 물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허허벌판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소리내서 말할 수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땅도 없고, 물도 부족해서 막 그 곳곳에 물통에다가 빗물을 받아놓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올리브트리 나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 계속 나무를 심어야만 그들의 땅이 보존되고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좀 슬픔으로도 다가왔고, 그 다음에 현장들, 그 집 주거 현장이 막 부서지는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말로만 듣던, 책에서만 보던, 사진으로만 보던 팔레스타인 현장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곳에 진짜 그리스도가 과연 계실까? 평화가 이곳에도 지금 당장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들었던 것과 본 것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낯설음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에 되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하고 어렵고 현장 자체가 평화롭지 않고 굉장히 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배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계속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는 게 도전이 많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보고 여성들도 보았는데 살려는 의지와 그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세계 각 곳에 있는 이런 동지들이, 동지애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끈끈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그쪽을 또 간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겠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새로운 팔레스타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시 가야 되겠다.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한여행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잘 상의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중에 이제 2018년도 방문 목적이 이제 한국 기독교계 관점에서 보면 신학적인 배움, 나눔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시민사회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가 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성,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도 중간에 하셨지만, 왜 팔레스타인하고 우리가 그 머나먼 알지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또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그냥 성소 속에 있는 그 지명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한국 시민사회와 또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평화로 협력한다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세계 교회나 아니면 국제기구들, 평화를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팔레스타인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매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한국 시민사회랑 같이 연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 팔레스타인이랑 평화협력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많이 받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로 실제한다는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 양심상 그 일들을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스스로에게 하면 아직 세모, 물음표 막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공동체 안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또 관심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크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BDS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비폭력 투쟁이다. 폭력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투쟁할 수 있다라는 국제적인 국제 캠페인 운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큰 연대가 되지 않을까,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보이콧도 하고 투자 철회도 하고 제재를 하면서 이런 팔레스타인 땅의 폭력과 그 전쟁 분위기를 가져오고,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을 돕고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 단체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비폭력 평화 운동이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을, 또 처음에 목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올리브트리 나무 캠페인이라고 국제 캠페인이 어쨌든 계속 있잖아요. 식수 프로그램도 있고 열매 따기 프로그램도 연중에 2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운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경작되지 않고 3년인가 지나면 그 땅이 이스라엘 정부로,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던 게 이스라엘 정부 쪽으로 빼앗겨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땅을 놀리지 않으려고 계속 나무를 심는 건데, 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고 이들의 삶에 이 올리브 나무 트리가 잘 자라서 한 그루에서 나무 열매를 매면 거의 9kg의 열매를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도 생산하고 연고도 생산하고 다양한 식료품과 관련된 것도 생산하고 하는데, 활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올리브 나무 트리 캠페인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서 음소거가 잠깐 됐었네요. 팔레스타인에서 주요하게 이제 멤버들이 제안하는 운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BDS 캠페인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지금 BDS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시각과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지면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력이 확장되어지면서 좀 더 이렇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BDS 캠페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좀 이 질문은 좀 뭐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위원회 간사시면 계속 활동하시면 쉽게 또 좀 질문을 또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같이 팔레스타인 평화협력 운동을 해오시면서 또 올리브 캠페인에 또 참여해 오시면서 캠페인에 대한 조언, 제안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C나 NCC가 갖고 있는 또 계획이 있으면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국제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담당하다가 여성위원회만 하니까 일의 무게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줄은 건 아니고, 그래서 올해 12월 교회 연합평등 주간 때 세계 인권일이 있는 주간을 교회 연합평등 주간으로 제정하고 계속 지키고 있어요. 여성위원회가 NCC 총회 때 이제 제정을 했던 주일인데, 그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주제를 전체 맥락을 잡고 예배문과 기도문, 매일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내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제안을 드렸고, 제안이 통과가 돼서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성회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렇게 직접 기도한 건 처음이었다 보니까 문의가 좀 들어왔어요. 이게 땅이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냐, 혹시 방문하는 프로그램 있냐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대안적인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아마 있을 것이고, 양국교회 협의회도 이제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2018년에 했으니까 원래는 22년인데 아마 코로나 상황이랑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어렵지만 추후에 할 때 좀 여성들도 함께 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위원회 몇 분께 말씀을 좀 드려놓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관계 중에 팔레스타인 이슈에도 좀 관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 여성신학 아카데미에라도 한 챕터라도 주제 강의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든지 하여튼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건들이랑 기도문 같은 거는 번역해서 알리는 거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트리 캠페인 자체는 제가 아직 현장에 방문만 했지 참여해보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18년에 갔다가 와서 여름쯤에 연말쯤을 목표로 두고 한 200그루라도 우리가 현장에 심어주자라고 모금 운동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인가? 1월 달에 바로 5,000그루를 그쪽 공동체에다가, 팔레스타인 자위 공동체에다가 보내고 그쪽에서 올리브 나무 트리를 심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금 운동도 좀 참여할 수 있겠고, 이제, 모금하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NCC가 아니면 하고 있는 데에다가 좀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 각 교회들로부터 그런 운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순수했던 저처럼 사진이나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홍보자료 그런 것들이 사방팔방에 좀 잘 스프레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제작을 하시면 저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SNS들 활용을 통해서 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희 님이 이제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위원회 간 사업들도 연계해서 다른 위원회들이랑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또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꼭 다음에 가고 싶네요. 꼭 같이 그 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황보영 선생님하고 같이 그런 이러한 그 대한성지순례, 대한 뭐 순례, 대한여행, 평화순례 뭐라고 그 하든 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그 문화와의 또 이렇게 접촉면을 넓혀보는 그런 계기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 NCC가 이제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 구성원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잘 안내하느냐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그런 측면에서 취지에서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긴 시간 그 붙잡고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보영 선생님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말씀을 많이 못 들었어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모시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좀 이렇게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또 좀 말씀 좀 주시고 또 한국 교회 구성원들에게 올리브트 캠페인에 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인데요. 성탄 인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얘기인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옛날 경험들을 좀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또 문건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 NCCK 홈페이지 내에서도 볼 수 있고 검색만 해도 영화와 책 그리고 시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정보는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평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쓰리잡 막 이렇게 자기 일을 가지고서 이 활동을 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 격려하고 좀 지원하는 방향도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재정으로 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들을 계속 퍼나르고 알리고 참여한다는 게 큰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이 부유한 상태인데 이 부유함을 좀 나누면서 성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의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또 병원에 또 다녀오시느라고 급하게 또 인터뷰 시간을 또 지키기 위해서 고생해서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많은 분들하고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게 올리브트 캠페인이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운동이 아니고 팔레스타인과 한국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민들이 평화로 만나서 그 공동의 평화를 어떻게 일궈할 것이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통보하고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 인물,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리고 관심하시는 분들의 개인 그리고 그런 기관, 단체, 교회 등등이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동적이고 이렇게 주동이 돼서 하는 이건 볼런티어 운동이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어느 분들이 캠페인에 관심 갖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어렵고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그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황보영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